함께합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SBS 판타지 사극 조선 구마사가 방영 2회 만에 전격 폐지됐죠. 자, 이번에는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JTBC 새 드라마 설강화가 대중의 입방에 좀 올라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를, 당시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이죠, 이 기관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촬영을 중지해야 한다, 이런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방송국은 이례적으로 드라마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해명 나섰습니다. 논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설강화, 이 제작진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당연히 역사 왜곡 논란 구설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근데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니까 그 촬영 중단하라, 방송 중지도 아니고 촬영 중단하라, 이런 요청이 지금 15만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는 올해 하반기 방영 앞두고 막바지 준비 중인 드라마인데요. 예. 그 방영도 전인 드라마를 향해서 촬영 중단을 해달라, 네.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청춘 스타 정혜인 그리고 블랙핑크의 지수가 주연으로 출연하고 1987년이 배경인 드라마인데요. 예. 역사 논란에 이렇게 방영도 전에 휩싸인 거는 인터넷에 짧게 공개된 시놉시스 때문입니다. 예. 이걸 보면 남자 주인공이 대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한 난파 간첩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안기부 팀장으로 나오는 인물은 대쪽 같은 인물로 묘사돼서 예. 일각에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방송국 측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 풍자 블랙 코미디일 뿐이다, 민주화 운동 폄훼나 역사 왜곡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싸늘한 여론의 변화가 없었고요. 예. 그래서 나흘 만에 또다시 황급히 2차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여전히 1차 해명 뒤에도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자 한다면서 이례적으로 드라마 내용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그 새로 내놓은 해명도 이렇게 대중들한테는 썩 와닿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반응들 같아 보니까. 네, 제작진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민주화 운동을 다룬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드라마의 주요 모티브는 87년 대선 정국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인 군부 정권 또 안기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 북한 정권하고 뭐 야합을 해갖고 음모를 벌인다, 이런 가상 이야기다, 이렇게 네. 강조한 건데, 예. 근데 87년을 배경으로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다루지 않는다는 설정 자체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게요.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예, 의문도 예. 당장 나오죠. 왜냐하면 예. 대선 자체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인데 네. 민주화 운동하고 상관없는 드라마라고 성과내는 게 예. 조금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극중 여자 주인공 이름이 영초인데 네. 이것도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있었던 민주화 운동가 중에 천영초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예, 예. 이분의 인생을 다룬 책도 나올 만큼 1970년대 운동권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네. 실제 남편도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간첩으로 몰려 고문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 예. 제작진은 그 인물 이름 설정이 실존 인물인 천영초 선생과는 무관하다, 뭐 이러면서도 실존 인물을 연상한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이런 별로 그냥 듣기에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거는. 영초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좀 드문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흔한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따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그 답변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다가 지적도 있고요. 1987년이면 6.29 선언이 있던 해고요. 대통령 직선제가 좀 도입된 그런 중요한 해인데 네,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예. 조선 구마사 때문에 사실 역사 왜곡에 지금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데, 여론이 예. 이 집중 포화가 설강화에 쏟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작진들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긴급 예, 예. 진화를, 이 논란을 좀 사그라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이 설강화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예, 예. 실제 한 기업은 협찬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군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이 드라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예. 트럭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에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의 문의와 제보가 많다. 네네. 이렇게 방송국에 직접 국민들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뭐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방송도 아직 안 됐고 촬영을 중단하라. 자 이런 논란 나오는 이 상황이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구마사 이게 너무나 강력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역사 왜곡 중국풍 논란에 휩싸였던 드라마인데 조선구마사가 예. 방송 단 2회 만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딱 2회. 예. 예. 보통 출연진이 연루된 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드라마가 조기 종영하는 사례는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시청자들 비판 여론 때문에 거의 초반인 2회 만에 전격 폐지된 건 초유의 일인데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방증이죠. 왜냐하면 배경이 조선 초인 드라마인데 드라마에 나오는 뭐 세트라던가 음식, 옷이 중국식으로 표현돼서 논란이 됐고 또 주요 인물인 뭐 태종이나 뭐 세종에 대한 묘사가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습니다. 태종이 백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그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자신의 조상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부분 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원래 제작진은 한 줄 정도 방송 쉬면서 재정비를 하려고 했어요. 내용 수정이나 뭐 재촬영 이렇게. 그런데 드라마 제작 지원한 협찬기관들이 줄줄이 협찬을 끊고 광고주들까지 광고를 중단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어서 방송사는 결국 2회 만에 전격 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어허. 자 그러면은 뭐 사과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PD나 작가가? 네, 주연 배우들 뭐 가무성 씨, 장동윤 씨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뭐 줄줄이 공식 사과문을 냈고요. PD와 작가도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작가는 전작이 바로 직전 작품이 철인왕후라는 작품인데 원작이 중국 드라마였던 이 작품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찌라시 이렇게 표현하는 등 한 차례 이미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어서 이번 작품까지 2연속 논란의 전면에 서게 된 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철인 왕후까지 다시 재수한 데서 주연 배우 신혜선 씨한테도 불똥이 튀어서 광고가 뭐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질 만큼 여론이 심각했는데요. 이 조선구마사는 굉장한 대작입니다. 사극 대작 320억 원이 들어간 대작인데다가 제작이 한 80% 정도 촬영이 끝난 상태여서 방송 중단으로 제작사나 방송사가 입은 손실은 굉장히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특히 논란이 있었던 일주일간만 기준으로 해서도 드라마 제작사인 그 모기업 YG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거의 1,000억 넘게 출렁거렸으니까 그만큼 관련 업계에도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역사 의식이나 역사 지식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역사물 제대로 안 만들면은 뭐 이렇게 막 비판 이건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특히 그런데 이제 그 조선구마사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중국 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큰 이유가 시청자들? 네, 그렇죠. 최근에 한국과 중국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죠. 중국이 동북공정을 펴면서 김치와 한복의 원조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모습이 심심찮게 지금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빼앗아간다 이런 생각에 붕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다가 최근에 중국 자본이 간접 광고 PPL 형태로 한국 드라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 자주 보이면서 대중들이 예민해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송중기 씨의 복귀작으로 화제 모은 드라마 빈센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뜬금없이 중국산 비빔밥 도시락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에도 편의점 장면에 전혀 우리나라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국 뭐 제품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불만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많았는데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드라마에까지 거의 PPL 느낌으로 중국풍의 색채가 짙게 나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역사물의 그런 중국산 또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인기 드라마에다가 뭐 중국산 이런 PPL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감수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나 영화 이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다른
뭐 PD나 다른 이제 회사의 뭐 작가들이나 뭐 영화사들 이거 보고 지금 그냥 사실 우리도 이게 작품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아 보니까. 네, 당장 현장에서는 앞으로 역사 드라마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 이게 사극 제작이 좀 예. 쉽지 않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죠. 왜냐하면 수백억이 들인 드라마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걸 보고 예. 또 위험 부담을 감수할 제작진들이 앞으로 좀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조선구마사가 그 우리 문화를 자신 문화라고 주장하는 그 중국의 동북공정에 좀 빅미를 제공했다 이런 비판도 제기는 되는데 예. 제작진들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정통 사극도 아니고 판타지 창작물을 표방한 작품에서도 예. 역사를 과연 어느 정도 정밀한 수준으로까지 고증해야 되냐 이런 물음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가령 이 작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종이나 세종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예. 이게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게 드라마이지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캐릭터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박도 있는데요. 예. 뭐 재해석이나 재구성이 전혀 용납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뭐 그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거 네. 남자 화가인 신윤복 씨를 여성으로 설정하게 됐고 그거는 그 영화 청군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 재구성이나 예. 이런 창작물의 입장에서 뭐 성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네네. 뭐 성격을 좀 평소에 위인이 역사 속에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예. 가끔 있었거든요. 예. 뭐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도 영화 뭐 청군에 보면은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영호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는데 예. 여튼 조선 구마사가 고증에서 실수한 건 맞지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사 드라마는 앞으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고증 제대로 하고 하는 건 기본 아닐까요? 역사 드라마 만들려면 신윤복의 그 성까지 바꿔서 하는 건 그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